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의 송영길 의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 송영길 의원께서 직접 질의를 하셨는데 네. 수도권의 중진 의원이신 송영길 의원께서 불경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또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고 네. 특히 요즘에 경제가 어려운 불경 지역에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 국제공항도 지금 포화 상태에 있어서 이제 아주 긴급한 상황에 대체 공항으로서 이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이 포화 상태, 이 항공 수요의 폭증은 극명한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핵심 현안으로 삼으셨는데, 먼저 현재 김해공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라고 보시는지요?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은 동쪽, 북쪽, 서쪽이 전부 산으로 이렇게 갇혀 있고 남쪽만 뚫려 있는데, 네. 제가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 산의 분지에 갇혀 있어서 언제든지 이게 고정 장애물의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서 네. 여기다가 추가 활주로를 놓더라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V자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한다는데 네. 11자 활주로는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현재 V자로 놓는다면 사실 동시 이용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추가로 확장을 해야 돼요. 지금 인천공항은 처음 만들어질 때 2001년도에 활주로가 2개였는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4km짜리 활주로가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제4 활주로가 3.75km짜리가 만들어집니다. 네네. 근데 김해공항은 지금 3.2km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형 747 여객기 같은 경우가 취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돛대산, 신호산 그 분야에 서클링 하다가 추락한 사고도 있고 네네. 또 V자 형태로 새 활주로를 놓는다면 그게 김해시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에 용두산, 이모산, 황새봉을 비롯한 5개 봉우리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언제든지 충돌 위험이 큰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 조종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김해공항은 안 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워낙에 좀 협소하다 보니 위험성도 크고 또 군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지금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더욱더 좀 혼잡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녁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 그렇죠. 동안을 활용하지 못하고 네. 또 군이 사실 쓰고 있는데 지금 제5 기동 비행단인가요? 거기 네. 이제 공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에이왁스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하고 공중 급유기가 들어와서 이게 군용 비행기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간 공항이 새들어 살고 있는데 제가 관제탑에 가보니까 다 군인들이 민간 항공기도 관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추가로 건설한다 그래서 그걸 김해 신공항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총리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이 처음 출발할 때 활주로가 2개였는데 제3활주로는 이미 건설됐고 지금 4활주로를 건설한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인천공항의 확장이라고 말하지 신인천공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해공항 지금 3.2km에 2,743m짜리 그 군용 활주로가 옆에 붙어 있긴 하지만 새로 3.2km 활주로를 V자로 놓는다 그래서 이게 김해 신공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김해공항 확장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 불경 검증단과 국토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제 총지실로 검증이 이제 이관이 됐는데 이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토부 주장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경북 대구의 민심을 의식해서
아주 애매하고 불확실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냥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정을 이미 정무적으로 해버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ADPI가 그 맞춤형 저는 진단을 했다고 봅니다. 네. ADPI 소위 파리 공항 그 개발단의 용역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정 장애물 평가 항목을 제외해 버렸다는 거죠. 아직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네. 앞에 있는 그 고정 장애물 그 5개 산봉우리 용두산, 금엄산 뭐를 비롯한 그 이모산 거기를 다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내려면 그게 6,600만 입방평방미터를 그거를 깎아줘야 된다는데 그 2조 1천억이 들어간다 아니겠어요? 근데 네네. 그런 비용이 다 빠져 있는 ADPI를 가지고 저는 박근혜 정권의 정무적 판단에 일종의 그 맞춤형 용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한 국토부는 이것을 번복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고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송영길 의원께서 앞서 지적하셨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동남권 신공항은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부지로 가야죠. 김해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결코 될 수가 없다. 김해공항을 네. 그 활주로 한 개 나가지고는 네. 말이 김해공항 그냥 확장에 불과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권 지역의 제2의 인천국제공항 같은 신공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이 된다면 현재 인천공항의 어떤 규모와 좀 비슷한 수준이 될지도 궁금한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인천시장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규모는 되긴 어렵겠죠. 아무래도 수도권에 2천만 배후 도시가 있고 네. 또 인천공항은 현재도 7,200만을 수용하고 있고 곧 1억 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네. 지금 김해공항은 1,700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규모로는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배후에 800만 인구가 있고 또 부산 신항이 만들어지고 또 전라도 남쪽 지역에 약 200만이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신공항이 만들어진다면 네. 지금 김해 공항 확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요와 발전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매립의 문제점이라던가 또 험한 산세, 보호 대상 유적들의 파괴 등을 들어서 가덕도가 신공항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건 뭐 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실제로 오사카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다를 한 가운데 매립을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는 네. 연약 지반이어서 거의 뭐 수십 미터로 실제 고정 지반까지 그 샌드 드레인 공법으로 이거를 막 기둥을 박아서 만들었는데 거의 200m까지 이거를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덕도는 저도 이번에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거의 뭐 13m, 17m밖에 안 되고 일부 육지를 깎아서 만들어서 그 산 깎은 거를 그대로 매립 그 토사로 쓰게 되면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렇게 깎아서 토사로 매립한 데 쓴 그 지역에 이 평지가 또 조성되기 때문에 공항 배후 부지로도 경쟁력을 만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소음 공해가 없는 것이고 또 군 부대와는 분리된 민간 공항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또 추가 활주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바다로 하는 것이 모든 세계적 공항의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5개 시도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건설하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어떠신지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6년 6월 달에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인 2016년 7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대구 경북 지역은 K2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대구 경북도 별도 공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가 500만 인구인데 충분히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저는 군 공항과 함께 이전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굳이 대구 경북에서 김해공항이 어려운데 김해로 오든 가덕도로 오든 그것은 여기에서 판단해서 맡길 문제지
이걸 가지고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공항 건설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울경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조선산업도 그렇고 특히 부산은 이제 양산, 김해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마침 부산 신항이 이제 만들어지고 KTX가 이제 경북 김천에서부터 통영을 거쳐 이제 거제도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거가대교를 통해 부산 신항과 이렇게 가덕도가 다 연결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트라이포트 컨셉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인천이 지금 부산을 초과할 기세로 맹렬히 발전한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우리 인천 송도에 유치했는데 네. 그 유치를 결정한 핵심도 이 공항이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제조회사는 그 항체를 추출해가지고 그게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네. 이 배로는 불가능합니다. 항공 화물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부울경도 이제 그런 맨 기계공업, 조선공업 위주가 아니라 이제 고부가치 첨단 산업으로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에코델타 시티도 만들어지고 네. 그러려면은 이 항공 화물이 뒷받침해 줘야 이런 첨단 산업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려면 747 비행기 같은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이착륙하는데 엄청난 충돌 위험이 있는 김해 신공항으로는 불가능하고 바다가 펑 뚫려 있는 가덕도 같은 공항으로 뻗어 나가줘야 이것이 상호 부산 신항과의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부울경의 첨단 산업 유치에 중요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과학적 검증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굴 송영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